네, 안녕하십니까. 명순권 TV 명순권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방사선 노출, 방사선 피폭 얼마나 위험할까?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011년 3월에 일본에서 대지진과 그다음에 쓰나미 때문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사고가. 그래서 이제 태평양 일대 방사능 누출 및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능으로 인한 농수산물의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주민 피폭과 갑상선암의 관련성에 대한 논란도 있게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가까운 일본이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방사능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최근까지도 아직도 관심이 높은 상태죠. 자, 그러면 일단 방사선 피폭과 관련해서는 방사선 단위를 좀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방사선량 단위에는 밀리시버트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밀리시버트 M, 소문자 M에 그 다음에 대문자 S, 그 다음에 소문자 V, 밀리시버트. 이게 방사선 흡수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단위인데요. 얼마나 방사선이 우리 몸에 피폭이 되느냐, 이 양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특별히 병원에 검사하러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 방사선량에 의한 피폭이 누구나 다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방사선량은 우주 방사선, 그리고 이제 지각, 땅에 존재하는 방사선이 있습니다. 우라늄, 토륨, 라돈, 음식물의 칼륨, 이런 것들도 자연 방사선량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약 2.4mSv, 우리나라는 3mSv의 자연 방사선량이 우리 인간에게 노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자연 방사선 말고도 인공 방사선 우리가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공 방사선 허용 선량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 네, 1mS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는 병원에 가면 의료 기구들, 엑스레이 기구라든가 CT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유방 촬영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엑스레이에 피폭이 되죠. 그 말고도 이제 직업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나 방사선 폐기물, 핵무기 실험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우리가 노출되는 것은 바로 인공 방사선이겠죠. 기억하십시오. 1mSv입니다. 자, 그러면 방사선은 얼마 정도 피폭되면, 노출되면 위험한가? 건강에 해로움을 주는가? 아직까지는 확실한 연구가 완전히 입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일부 연구 결과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100mSv 이하의 방사선량에 노출되는 경우에 그 발생할 수 있는 명확한 위험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250mSv 이하까지도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500mSv부터 해서 증상이나 여러가지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500mSv 정도부터는 우리 혈액 내에 있는 백혈구 수치가 떨어집니다. 1000mSv에 노출이 되면 구토나 피로감이 발생될 수 있고요. 3000mSv면 탈모가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좀 빠졌는데, 제가 그렇다고 이런 방사선량이 3000 정도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7000mSv 정도 되면 2, 3주 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이 방사선 피폭, 무시무시하네요. 자, 그러면 의료용 방사선 피폭량 어느 정도 되느냐? 다행히도 생각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높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폐경 여성에 있어서 골다공증 검사는 골다공증 검사, 덱사라고 하죠. 듀얼 에너지 엑스레이 옵섭쇼메트리라고 되죠. 요거는 이제 0.001mSv, 그러니까 1mSv에 100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구강 엑스레이, 치과 가면 찍는 거죠. 요것도 0.005mSv. 우리가 흔하게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을 때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0.1mSv예요. 아까 인공방사선량 1년에 1mSv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했죠. 이거의 10분의 1입니다. 유방 촬영을 하게 되면 0.4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폐 CT를 찍을 때 일반 CT, 조영제 CT보다는 방사선 노출량이 적은 흉부 저설량 CT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1.5mSv가 되겠습니다. 1년치 인공방사선
허용량보다는 조금 높게 되네요. 그 다음에 척추 엑스레이는 1.5, 복부 CT는 10, 그리고 전신에 암이 퍼졌는지 검사하는 펫 CT는 25mS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사선은 얼마나 피폭 때문에 위험한가? 특히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우리나라의 방사선 영향은 어땠나? 이게 이제 2013년 방사선 안전 전문가 포럼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온 방사선 물질은 늘 존재하는 방사선 물질의 수십 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 부유진과 지표 토양 중 방사능 농도에도 유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이 그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2010년과 2011년 측정값 보면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수입되는 생선은 먹어도 되냐? 이것에 대해 또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후쿠시마 사고로 환경으로 방출되어 장기간 잔류하는 주된 방사선 핵종은 주로 세슘 137입니다. 모든 식품에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2012년도 일본산 수입 생산 전수조사 해봤더니 세슘은 킬로그램당 10베크럴 미만이었습니다. 이 베크럴도 이제 방사선 단위고요. 현행 기준치는 1kg당 100베크럴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양의 생선을 연간 10kg 섭취하는 경우, 우리나라 평균 생선 섭취량인데요. 그런 경우에도 1년 해봤자 0.013mSv 정도 노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 방사선의 0.5% 수준이죠. 그래서 이 방사선 안전 전문가 포럼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 수입되는 생선 먹는 것이 일상적인 수준에서 먹는 것들은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은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안전하냐? 아직도 일본 여행 불안해서 못 간다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음식도 그렇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발생한 사고 인근 지역,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본 여행에 따른 방사능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도쿄 등 일부는 한국 도시보다 오히려 방사능률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쿄 등 방사능 오염이 되지 않은 대부분의 일본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음식이나 식수는 갈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사선 피폭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현재까지 그렇게 우리가 공포에 떨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 과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